자, 오늘 이제 암 발생 원인과 관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암이 생기는 원인이 무엇이냐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은요, 사람들이 이제 그 암이 생기는 원인이 뭐 스트레스 때문에 암이 생긴다, 또는 이제 환경 오염 물질 때문에 또 뭐 암이 생긴다, 그리고 무슨 뭐 발암 물질 때문에 암이 생긴다, 또 환경 호르몬이다, 뭐 방부제, 식품 첨가물, 뭐 활성산소, 미세먼지, 염증 등등 여러 가지 그 암이 생기는 원인들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음.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암이 생기게 하는 원인이라는 거라고 이제 보통들 얘기들 하죠. 자, 그렇다면은 이런 원인에서 자유로운 분 계세요? 나는 이런 스트레스도 안 받고 환경 오염 물질에도 노출이 안 돼 있고 발암 물질도 일체 나는 뭐 내 근처도 못 오고 환경 호르몬이나 방부제 이런 건 뭐 먹지도 않고 내 몸속에 활성산소도 없고 미세먼지도 안 마시고 나는 염증도 없다. 이런 사람 있나요? 지구상에서 단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죠? 어. 모든 사람들이 이런 그 암이 생기는 원인에 공통적으로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어.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암이 생기는 원인에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가지고 있어요. 어? 암이 생기는 원인에 누구나 다 노출이 되어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암세포가 있다고 해서 발병을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어. 내 몸속에 암세포가 있다 그래서 암이 발병하는 경우가 있고 발병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왜 또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암이 생기는 원인에 노출되어 있고 또 암세포도 가지고 있는데 누구는 암이라는 병이 발병이 되고 또 누구는 암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쓱 지나가고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게 운의 문제일까? 어. 이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은 암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똑같다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이렇게 암이 생기는 원인에 내가 노출이 되어 있는데 모든 사람이 왜 내가 암에 걸릴까? 내가 왜 암에 걸렸을까? 내가 뭐 전생에 잘못했나? 내가 뭐 이렇게 나쁜 짓을 많이 했나?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응? 자, 모든 세포는요. 그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세포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되면 세포는 죽고 다시 생성되기를 반복을 합니다. 어? 세포가 재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 자, 이렇게 새로운 세포가 계속 생기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 있던 낡은 세포는 계속 죽어서 없어지면서 항상 우리 조직은 일정한 모양을 이렇게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 세포는 장소에 따라서 수명이 다 틀립니다. 제일 수명이 짧은 게 뭐냐면 난자예요. 난자의 수명은 24시간밖에 안 돼요. 정자는 72시간, 약 3일 정도 살 수가 있습니다. 위벽세포는 2일에서 3일 단위로 계속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고 또 낡은 세포가 죽고 굉장히 빠르게 위벽세포는 교체가 됩니다. 피부세포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28일 주기예요. 14일 동안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고 14일 동안 각질층에 머물러 있다가 떨어져 나가고 적혈구 우리 몸속에 있는 적혈구는 약 120일입니다. 수명이. 그러니까 120일 동안 일을 열심히 하고 120일이 지나면 적혈구는 죽어서 간으로 가서 담즙으로 만들어집니다. 췌장세포는 12개월에서 18개월 정도 삽니다. 꽤 오래 살죠. 그런데 굉장히 오래 사는 세포가 하나 있는데 우리 몸속에서 지방세포예요. 뼈세포. 저 뼈세포가 7년이에요. 7년. 우리 뼈도 한번 생기면 계속 그 뼈가 있는 게 아니라 뼈도 계속적으로 낡은 뼈 세포는 없어지고 새로운 뼈가 그 자리를 메꾸고 해서 뼈도 7년 정도 되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 재생이 되기 때문에 7년 정도 지나면은 내 몸속에 있는 뼈는 완전히 새로운 걸로 다 바뀌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오래 사는 게 뭐냐면 지방세포야. 아, 이놈의 지방세포는 오래도 살아. 8년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지방세포가 한번 생기면 안 없어져. 8년 동안 살아있으니까. 근데 살 빼기가 쉽겠어요? 살 빼기가 어렵겠죠. 예, 이렇게 이제 세포마다 평균 수명이 다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죽고 또 생기고 죽고 또 생기고 이렇게 이제 그 계속 이렇게 빠르든 적든 계속 새로운 세포는 생기고 낡은 세포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세포마다가 나는 3, 4일 있다 위세포 같은 경우는 3, 4일 있다 죽어야 돼. 또 뼈세포는 난 7년 있다 죽어야 돼. 지방세포는 난 8년 있다 죽어야 돼. 췌장세포는 나는 3개월 있다 죽어야 돼. 이걸 어떻게 알을까요? 세포가. 그거를 결정해 주는 게 이제 뭐냐면 유전자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유전자에. 세포 유전자 속에는 세포의 수명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제 자살 유전자라 그러는데 P50일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 P50일 유전자는 아까처럼 예를 들어서 120일 동안 내가 살아서 이제 숨 쉬고 산다. 그러면은 120일이 되면은 그 세포가 정상적인 세포든 아니면 망가진 세포든 상관없이 무조건 다 사멸시킵니다. 그래야 또 새로운 세포가 거길 갖다 메꾸니까. 그 역할을 하는 게 P51 유전자고요. 또 P53 유전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명이 다 되진 않았지만 병이 든 유전자가 있으면은 그 병을 치료합니다. 병을 치료하다가 이거를 치료시키지 못하면은 유전자가 망가진 채로 이게 계속적으로 유전자가 그러니까 세포 분열이 일어나면은 우리 몸에 이제 그러니까 이상한 세포,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세포가 자꾸 늘어나니까는 고칠 수 없는 세포는 일찌감치 죽여버립니다. 그게 P53 유전자예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명이 다 된 세포를 죽이는 거고 P53 유전자는 병든 세포를 고치다가 못 고치면은 이제 사멸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 유전자 중에 P51 유전자나 53 유전자가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망가지면. 이게 왜 망가지느냐? 앞에서 했던 얘기들 있잖아요. 앞에서 암이 생기는 원인 있잖아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염증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활성산소에 의해서 망가질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유전자는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P53 유전자가 그 망가진 유전자를 또 고치겠죠. 못 고치면 죽여버리는 거고, 고치면은 또 사실 새롭게 이제 유전자가 고쳐진 채로 이제 세포 분열이 일어나는 거고. 그런데 만약에 P51이나 P53 유전자가 망가지면은 수명이 다 된 세포를 죽일 수가 없어요. 너 이제 120일 동안 살았으니까 이제 죽어 해야 되는데 120일을 넘겼는데도 계속 살아남는 거예요. 또 병든 세포가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비정상 세포가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이러면은 비정상적인 세포라든지 또 정상 세포라도 계속 세포가 죽지 않고 누적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이와 같이 이제 세포가 계속 세포 분열이 일어나서 올라오면서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누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세포가. 이렇게 세포가 누적이 된 거를 우리가 콕, 종양 또는 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암이라는 건 뭐다? 죽어야 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누적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누적되는 원인은 바로 이 P51 유전자나 P53 유전자가 망가져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망가진 세포 안에 L21 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위치를 기억하는 유전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폐세포다. 나는 간세포다. 나는 위세포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위세포는 5일마다 한 번씩 죽어야 되고 췌장세포는 뭐 3개월에 한 번씩 죽어야 되고 위치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 암세포, 이 누적된 그 P51 유전자나 53 유전자가 망가진 세포가 이 L21 유전자까지 같이 망가지게 되면은 자기가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몰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몰라요. 그래서 온몸으로 이 암세포가 퍼져버립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종양이 전이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처음에 첫 번째 이제 암이 이제
초기 암 있잖아요. 초기 암은 보통 이제 P51, 53 유전자가 망가져서 이제 초기 암이 생기지만, 만약에 암이 재발하잖아요. 암이 재발하는 거는, 이 재발하는 암은 이 L21 유전자까지 같이 망가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재발하는 경우에는 이 종양이 전이가 돼서, 그래서 이 전이가 되는 것 때문에 사망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치료가 쉽습니다. 그러나 이 종양이 전이가 되면은 사망의 이제 주요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으로 사망했다 하는 거는 대부분 다 암이 전이가 돼서 그러는 거고, 그 전이가 되는 암은 대부분 다 재발된 암이다. 그러니까 암이 생기더라도 재발되지 않도록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를 잠깐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체는 성장하고 생존하면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들을 만들고 기능을 다한 세포는 사멸하면서 개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죠. 새로운 세포 분열과 분원, 그리고 세포 사멸은 개체의 생존을 위해 매우 정교하게 조절됩니다. 그러나 세포 분열 조절 이상으로 인해 죽은 세포보다 더 많은 수의 세포가 만들어지거나 세포 사멸에 이상이 생기면 많은 세포가 증식되고 정상적으로 자리를 잡지 못해서 볼록한 흙처럼 자리를 잡게 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는 그냥 암 또는 신생물이라고 합니다. 제임스 유이는 신생물을 조직이 유전적으로 변화되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기도 했습니다. 지속적 세포 분열은 왜 일어날까요? 그건 바로 암 유전자의 과도한 활성화와 암 억제 유전자의 결함 때문입니다. 또한 암 억제 유전자의 결함이 있어도 비정상적 세포 분열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암 억제 유전자인 P53은 세포 내 DNA 손상이 있으면 세포 분열 과정을 멈추고 DNA 손상을 수선하도록 합니다. 만약 DNA 손상이 치명적이면 세포 수매를 유도하여 변이된 세포가 생기지 않도록 하죠. 그러나 P53의 결함이 있으면 DNA가 손상된 채로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 더 많은 돌연변이가 축적되어 암을 유발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돌연변이 중 악성 종양은 빠르게 증식하고 치명성이 있어 다른 부위로 침범하고 전이하여 전이암을 만듭니다. 또한 세포의 분화도가 낮아 세포 고유의 기능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 치료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암으로 인한 사망 원인의 90%가 바로 암 전이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암 전이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지속적인 세포 분열로 암이 자라면서 영양소와 산소가 부족해지면 암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암 주변의 혈관 형성을 촉진하여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는 형성된 혈관 안으로 들어와 온몸으로 순환하면서 다른 장기로 가서 자라나며 이것을 암의 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암이 전이가 되는 거는 자기가 있어야 될 위치를 몰라서 아무 데나 가서 막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L21 유전자가 망가지게 되면은 암의 전이가 일어나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암이 생기면은 병원에서는 어떻게 치료하느냐? 우선 그걸 알아야 되겠죠. 음. 자, 병원에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은 이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겁니다. 어. 이게 병원 치료법이에요. 자, 첫 번째 어떤 게 있냐면은 수술요법이라는 거 있죠. 그 외과적인 수술로 암세포를 직접 잘라내는, 제거하는 이런 수술요법이죠. 근데 이런 거는 전이가 된 암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해요. 왜냐면 온몸으로 다 퍼져 있는데 그 암들을 다 잘라내면 우리 온몸이 다 그냥 토막토막 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암은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거죠. 수술요법의 경우에는, 초기 암의 경우에는 이제 수술요법을 통해서 암세포를 직접 제거하는 이런 수술요법이 가능하죠. 자, 두 번째는 항암요법인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 암세포가 이렇게 자라게 되면은 암세포는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독점하기 위해서 자기 혼자 자라기 위해서 이렇게 막 혈관을 주변에 막 만들어서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독점을 합니다. 특히 단백질 같은 거를 쭉쭉 빨아들여서 열심히 큽니다. 어. 그 항암요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암이 성장에 필요한 영양 공급을 하지 못하도록 혈관을 만드는 거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혈관을 못 만들게. 이런 혈관을 못 만들게 차단시키는 게 항암제예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단백질 흡수를 못하게 만드는 거. 그 단백질을 차단시키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항암제를 먹게 되면은 단백질이 암세포에만 차단되는 게 아니라 우리 세포들도 세포 분열을 해서 정상적인 세포가 계속 자라려고 그러면은 단백질을 하고 영양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정상적인 세포에 단백질이 필요한데 정상적인 세포로 가는 단백질까지 다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음. 자, 이렇게 되니까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의 어 그 세포 분열도 이것도 억제가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세포가 다 박살이 나 버리는 거예요. 왜? 낡은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단백질을 차단시켜 버리니까 정상적인 세포도 제 기능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항암요법이에요. 이게 대표적인 게 인제 뭐냐면은 탈모 현상이 있는데 왜 탈모가 일어나느냐? 우리 모발은 지속적으로 영양 공급을 받고 단백질 공급을 받아서 머리가 자라야 되는데 단백질이 차단되는 거예요. 영양이 차단되고. 이 항암제에 의해서. 그러니깐 머리가 자랄 수가 없으니까 탈모가 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세포로 공급되는 단백질까지 차단하기 때문에 암세포가 그 혈관을 생성하는 걸 억제하는 약물이기도 하지만은 이게 정상적인 세포의 억제까지도 하는 그런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는 게 이 항암요법이다. 자, 세 번째는 이제 방사능요법이라는 게 있는데 사실 방사능이라는 거는 암세포를 죽이는 역할도 하지만 암세포를 생성시키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후쿠시마에 있는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갖다 방류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난리를 피죠? 이 방사능이 암을 치료한다 그러면 그 물을 항암 암 환자들은 그 후쿠시마의 처리수 마시면 되겠네. 예? 거기 방사능 들어 있으니까. 그럼 암이 낫겠네요. 그렇지 않죠. 후쿠시마에는 오히려 암 환자들이 많이 생기죠. 그죠? 그 왜 그러는 겁니까? 방사능이라는 것 자체가 암을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데 이걸 왜 하느냐? 암세포가 너무 많이 퍼져 있어서 수술하기가 어렵거나 또는 수술하기가 어려운 부분에 암이 생겼거나 했을 때는 할 수 없이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그 방사능을 쪼여서 예를 들어서 암이 여기 있다. 자, 암이 여기 있다 그러면 이 암세포를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쪼여서 이 암세포를 죽이는 겁니다. 어. 그런데 이 암세포를 죽이는 과정에 이 정상세포를 투과해서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정상세포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또 암으로 변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 그 이런 걸 왜 합니까? 원래 병원 치료는 부작용이 있어도 당장 암이라는 걸 없애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까 항암 치료도 마찬가지고 방사능요법도 마찬가지고 부작용이 심한 걸 알지만 암으로 지금 당장 죽게 생겼으니까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방사능 치료는 암세포뿐만이 아니라 정상세포도 파괴를 시키고 또 피부 조직에서 암세포까지 가는 모든 조직을 갖다가 망가뜨려서 장기를 손상시키고 궤양이나 염증을 유발시킬 수도 있고 또 새로운 암을 발생시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방사능 치료하는 거는 부작용의 위험보다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런 방사능요법을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암을 도려내든지 또는 암의 성장을 막기 위해서 항암 치료를 하든지 또는 방사능을 이용해서
직접적으로 암세포를 죽이든지 하는 모든 과정이 다 뭐다?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예요. 암세포를 제거하는 거. 그 과정에 많은 부작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암세포를 죽이자. 이게 병원 치료입니다. 음. 자,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5년 생존율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암 환자들 많이 들어보시고 이제 이런 얘기를 많이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5년 생존율이라는 건 뭐냐면은 병원에서 암 치료를 해서 암세포를 다 제거시켜놓은 치료를 했어요. 항암 치료도 하고 방사능 치료도 하고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5년이 경과한 시점까지 그 암 환자가 생존해 있을 확률, 그걸 5년 생존율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내가 5년 동안 암 치료한 후에 5년 동안 아무런 문제가 없었으니까 나는 이제 암이 완치가 됐구나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 5년 생존율은 완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응? 이거는 어떤 암 치료법이 가장 효과가 있느냐라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정해놓은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암 치료법을 썼더니만은 5년 동안 생존한 확률이 더 높더라. 그럼 그 치료법이 더 좋겠구나. 이런 걸 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 만든 거지. 이 5년 생존율 자체가 이게 암이 완치가 됐다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응? 응. 왜 그러느냐?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제거만 했지 암이 발생한 원인은 그대로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자, 암이 생겼잖아요. 그럼 무슨 이유가 있어서 암이 생겼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른 사람은 생기지 않았는데 암이 왜 나한테는 생겼을까? 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원인이 없어지지 않았다는 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단지 생긴 암세포만 제거한 거예요. 병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5년 생존율에 관계없이 이 암 발생 원인을 그대로 갖고 있는 한 언제든지 암은 재발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병원 치료는 암세포를 제거한 거지 암 발생 원인을 제거해 준 게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 생존율에 관계없이 언제든지 암은 재발할 수가 있다. 그럼 재발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암 발생 원인을 이거를 제거해야 암이 완치가 되는 겁니다. 암세포를 제거했다고 하는 건 이건 완치가 아닌 거예요. 완치가 아닌 거예요. 언제든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암세포가 생겼으니까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암 치료를 당연히 받아야 되지만 암 환자 본인이 암이 발생한 원인을 이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암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 이거를 머릿속에 갖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진정한 암 발생 원인은 뭐냐? 이제 그걸 알아야 되겠죠. 왜 암이 발생했느냐? 음. 이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누구나 다 암세포를 갖고 있는데 왜 누구는 암이 발병하고 누구는 발병하지 않느냐? 그 이유를 명확히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어. 자, 그렇다면은 암이 발생하는 원인은 뭐냐? 이거예요. 자, 이렇게 정상세포 사이에 암세포가 하나가 딱 껴있어요. 이게 암세포가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이 암세포가 있다 그랬죠. 이렇게 암세포가 하나가 딱 생겨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분할을 해서 이제 암세포가 커질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우리 몸에는 T세포라는 게 있어요. T세포. 이 면역세포입니다, 이게. 자, 이 면역세포가 세포를 진단을 하는 거예요. 진단을 해. 아, 이건 정상이네. 이건 암세포네. 이거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T세포가. 아, 이거를 구분을 해서 이거를 암세포라는 걸 발견을 하면은 이 표적 물질인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분비해서 이 암세포를 죽이도록 명령을 주는 거예요. 어. 그러면은 NK세포라는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요게 요거 있죠. 꼬물락꼬물락 돌아다니는 거 있죠. 요게 이제 그 T세포입니다. 이렇게 다니면서 암세포를 발견하면 빨간 사이토카인을 막 이렇게 분비합니다. 이렇게. 음. 이게 죽이라는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면서.
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요게 직접 이제 실제로 이제 찍은 건데, 음, 말씀- 실제로 찍은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암세포에다가 지금 여기 그 형광색 물질 있죠. 여기 좀 약간 여기 하늘색 물질 있잖아. 요게 이제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발라놓는 겁니다. 이렇게 암세포에다가. 어, 이 저 T세포가. 어. 그러면은 요 빨간 색깔이 요게 NK 세포입니다. 이 NK 세포라는 게 요 표적 물질이 박혀 있는 요 세포를 펑 터뜨려서 죽여버립니다. 어. 그래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세포가 있어도 T세포가 요렇게 요 암세포를 발견을 해갖고 여기다가 요걸 죽이라고 표시를 하고 그 표시된 그 세포를 이 NK세포라는 게 와서 여기다 소금물을 주입을 해서 펑 터트려 버린단 말이죠. 그럼 암세포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속에 암세포가 생겨도 암이 발병할 일이 없어요. 왜?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죽이니까. 누가? T세포하고 NK세포가 암세포를 찾아다니면서 다 죽이니까. 암에 걸릴 일이 없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T세포나 NK세포가 건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암세포를 죽일 수가 없으니까, 죽이질 못하니까 암세포가 무럭무럭 자라서 결과적으로 암이 발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암이 생긴 원인은 뭡니까? T세포 면역과 NK세포 면역과 같은 면역이 저하됐기 때문에 암이 발병이 된 게 원인인 거예요. 근데 병원에서는 T세포 면역이나 NK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가 없단 말이죠. 뭐만 해? 암세포를 제거해주는 치료밖에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럼 면역 올리는 건 누가 해야 됩니까? 환자 본인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환자 본인이. 그렇지 않으면 또 재발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재발하는 암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L21 유전자가 망가져서 전이가 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정말 사망률이 90%에 이르는 굉장히 무서운 암으로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암 환자들은 정말 이걸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병원 치료는 면역을 올려주는 치료가 아니라 오히려 면역을 떨어뜨려주고 암세포만 제거해 주는 거기 때문에 완치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음. T세포는 특별한 면역세포다. 가슴의 흉선이라는 기관에서 훈련과 학습을 통해 성장하는데 흉선을 뜻하는 단어인 타이머스의 T를 따 T세포라 불린다. 훈련에 따라 T세포는 다양한 역할을 하는 세포들로 세분화되는데 역할에 따른 이름들이 있다. 킬러 T세포는 명칭 그대로 병원체를 직접 공격해 죽인다. 기억 T세포는 특정 병원체를 기억해 병원체가 다시 침입했을 때 신속하게 맞선다. 헬퍼 T세포는 신호물질을 분비해 면역세포들을 활성화하고 면역 반응을 돕는다. 조절 T세포는 헬퍼 T세포와 같은 다른 면역세포들의 면역 반응을 줄여주거나 적절하게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가장 중요한 세포는요. 하나만 고르란다면 영어로는 헬퍼 T세포라는 게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남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역세포가 전문적인 역할이 많이 있다고 했는데요. 걔네들 다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이 헬퍼 T세포가 아까처럼 암세포 같은 거를 NK세포가 공격하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헬퍼 T세포가. 그러니까 이 T세포가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은 다른 면역세포가 작용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소리가 안 들립니다. 이렇게 면역력을 올려야 암을 우리가 극복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떨어진 면역력을 올릴 수가 있느냐? T세포 면역을 어떻게 하면 올려야 되겠느냐 하는 건데, 자,
T세포는 그 아까 사이머스라는 흉선에서 생성이 되는데 이 흉선은요. 이상하게 생후 2년이 되면 퇴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생후 2년까지는 T세포가 계속적으로 활발하게 생산이 되는데 생후 2년 이후가 되면은 퇴화가 돼서 T세포 생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생성된 이 T세포를 평생 건강하게 잘 유지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세포들은 면역세포는 계속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이 다른 면역세포를 도와주는 헬퍼 T세포 같은 거는 어릴 때 만들어진 걸 갖고 꾸준히 다 사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이걸 잘 유지를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질병에 걸리고 암에도 걸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T세포가 이제 그 망가지는 이유, 스트레스라든지 과로나 수면 부족 또는 영양 결핍 또는 독소 같은 게 축적이 돼서 이 T세포 면역이 결핍이 되게 되고 이 T세포 면역이 결핍이 되면은 잦은 질병 치료를 하게 되고 암 발생 위험이 증가되고 수명이 단축되고 노화가 촉진됩니다. 자, 그런데 노화가 촉진이 되죠. 자, 이런 T세포 면역을 올리는 성분이 어디에 많이 들어가 있느냐? 버섯류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도 경험상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맨날 차가버섯이라든지 상황버섯이라든지 이런 걸 왜 먹느냐? 어, 항암 효과가 좋은 성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항암 효과가 있는 그 여러 가지 그 음식이라든지 그 약초들이 많이 있는데 왜 암 환자들은 꼭 버섯을 먹을까? 상황버섯, 영지버섯, 차가버섯 이런 걸 왜 먹을까? 그게 바로 이 T세포 면역을 올리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지만 옛날부터 경험적으로 봤을 때 버섯류를 먹으니까 암 치료에 도움이 되더라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거를 연구를 해 보니까 이 버섯류에는 어떤 것들이 항암 효과에 좋으냐면 첫 번째 트리토펜이라는 게 있어요. 트로페노이드라는 건데 이런 것들은 T세포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죠. T세포가 암세포가 발견이 되면은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발라서 공격할 수 있게 도와준다 그랬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활성화시키는 게 트리토펜이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폴리사카로이드라는 게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세포막의 당사슬 구성 성분이에요. 좀 여기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세포는 이제 털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이게 안테나 같은 역할을 해줘요. 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포가 있으면은 세포는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게 아니라 털복숭아 같이 털이 많이 나 있습니다. 이 털이. 예. 그 무슨 그 우리 그 여러분 그 테니스공 아시죠? 털난 그 테니스공 아시죠? 테니스공같이 이렇게 털 같은 게 많이 나 있어요. 요게 이제 당사슬이에요. 자, 이 당사슬이 하는 역할이 되게 많지만 얘가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커뮤니케이션. 이 세포 내부의 상황을 밖으로 알리고 또 바깥의 어떤 세포의 상황을 안으로 알려주고 하는 그 연락해 주는 그 작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얘가 뭐냐면은 우리가 그 스마트폰으로 얘기하자면은 안테나와 같은 역할을 해 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요거는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세포 내부 상황을 외부에 알려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여기 가서 유전자가 잘못됐어. 그래서 암이 될 것 같아, 내가. 유전자가 망가졌어. 그럼 이 유전자가 망가진 거를 외부로 알리는 거예요. 나 바깥에 나 지금 암 안에 유전자가 망가진 것 같아. 이런 걸 띠디디디디 하고 외부로 막 이제 막 알리는 거죠.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럼 T세포가 어, 얘가 암세포가 생길 것 같네? 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다 사이토카인을 묻히겠죠. 죽이기 위해서. 그쵸? 그래서 이 당사슬이라는 게 만약 망가지면은 이 암세포가 자기 상황을 바깥으로 알릴 수가 없기 때문에 T세포가 발견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폴리사카로이드는 이와 같이 세포 바깥에 이 당사슬을 회복시키는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세포 속의 상황을 잘 인식해서 세포 내 정보를 획득해서 암세포를 찾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폴리사카로이드예요. 이와 같이 털 같은 게 많이 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털 같은 것들이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인식을 하는데 만약에 이 털 같은 게 없어져 버렸다. 그러면 이제 이 암이 생겨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암이 생겨도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러면 이제 암세포가 생긴다는 거죠. 음. 자,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버섯에 들어가 있는 이 트립토팬이라든지 폴리사카로이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농축시키는 레이시맥스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기농으로 재배된 영지버섯에서 유효 성분만을 추출해서 만드는 건데 보통 이제 우리가 버섯을 먹는다 그러면은 이 자실체, 눈에 보이는 버섯 이걸 끓여서 거기서 이제 영양 성분을 뽑아내서 이제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일반적으로 버섯 제품들 뭐 차가도 마찬가지고 영지버섯도 마찬가지고 상황버섯도 마찬가지고 버섯을 끓여 갖고 그 끓인 물을 갖다가 우리가 마신단 말이죠. 그럼 그 안에 인제 유효 성분들이 녹아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자실체 말고 포자가 또 있잖아요. 씨앗이 있을 거 아닙니까? 씨앗. 이 씨앗은 일반적인 자실체보다 이 자실체보다 유효 성분 아까 얘기했던 그 항암에 좋은 이 유효 성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딱딱해서 이 포자 안에 있는 영양소를 꺼내 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외부에 우리가 뭐 차가버섯을 끓여 먹는다, 뭐 영지버섯을 끓여 먹는다는 건 전부 다 이 자실체의 영양소만 사용을 하는 거고 이 포자에 있는 영양소는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사실은 유효 성분이 여기에 더 많다는 거예요. 포자에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자를 영지버섯 포자를 이렇게 깨 갖고 포자 안에 있는 영양까지 포자의 풍부한 영양까지 이걸 추출해서 훨씬 더 유효 성분을 좋게 많이 함유하게 만들어 준 게 이 레이시맥스라는 제품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 1단계에서는 유효 성분인 트립토팬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T세포 면역을 올려주는 거라 그랬죠. 그죠? 자, 폴리사카로이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게 세포막을 건강하게 재생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세포 내부의 상황을 밖으로 잘 알릴 수 있도록 그래서 암세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만들어 준다 그랬죠. 요 두 개를 1단계, 2단계에 거쳐서 요거를 갖다 농축을 시키고 나머지 비유효 성분은 제거해서 요것만 농축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 레이시맥스라는 거예요. 다른 회사는 그런 게 없죠. 그냥 끓여서 그냥 다 먹는 비유효 성분까지 다 그냥 한꺼번에 먹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도 트립토팬이나 폴리사카로이드가 들어있겠지만 현저하게 그 농도가 낮죠. 그리고 효과도 떨어지고. 예, 그래서 이제 타사 제품은 자실체만을 끓여서 액기스를 추출해서 제품화하기 때문에 효과가 떨어진다. 그다음에 이제 포자를 갖다 사용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제 이 레이시맥스는 포자 파괴공법으로 포자까지 이제 깨서 포자에 있는 영양소까지 사용하는 게 이 레이시맥스다. 그래서 자, T세포 면역의 가 얼마큼 올라가는지 효과를 보게 되면은 일반 영지버섯을 먹었을 때 0.585 정도를 먹었을 때 한 요만큼 정도, 요 정도 이제 면역이 올라간다 그러면은 똑같은 양의 레이시맥스를 먹었을 때는 무려 400%까지 올라간다고요. 4배 이상 올라간다는 거예요. 똑같은 양을 먹었을 때. 만약 이걸 2배로 먹게 되면 800%까지 올라간다. 8배나 올라간다는 거예요. 뭐 3배를 먹으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대 이제 2배까지 먹는 게 이제 좋은데. 음.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 버섯을 아무리 차가버섯이다, 뭐 상황버섯이다 먹는 것보다 레이시맥스를 먹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 면역을 강화시키고 세포막을 재생시키는데 최대 8배 이상 효과를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암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어떤 종양이 생겼다 그러면 병원에서 뭘 하자 그럽니까?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러죠.
이상하잖아요. 아니, 암인 거 눈에 보이는데 왜 조직 검사를 왜 합니까? 뭐, 저 병원비 더 나오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왜 딱 눈에 보이는 암세포를 왜 자꾸 조직 검사를 하자 그럽니까? 어?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자, 조직 검사라는 걸 왜 하냐면은, 자, 이렇게 혹이 생겼잖아요. 이렇게 혹이 생기면은 T세포가 와서 이 종양세포에다가 사이토카인을 싹 바르게 되면은, 그럼 NK세포가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죽인다 그랬잖아요. 그쵸? 어. 이렇게 되면 암세포가 생겨도 별 문제가 없어요. 다 잡아 죽일 수가 있으니까. 요와 같이 T세포가 발견을 할 수 있고 NK세포가 공격할 수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종양은 양성종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갖고, 이거는 별로 위험한 종양이 아니에요. 왜? 우리 몸에 T세포나 NK세포 면역만을 올리면 얼마든지 자연적으로 사멸시킬 수 있는 종양이에요. 어. 자, 그런데 이 종양도 나중에 자라게 되면은 이 살아있는 생물체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않으려고 반항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T세포가 와서 자기한테 사이토카인이라는 걸 바르면 죽게 된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암세포가 티노스라는 물질을 분비하게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종양세포인데 티녹스를 분비하게 되면은 T세포가 암세포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암이 무럭무럭 자라게 돼요. 이걸 우리가 악성종양, 암이라고 그러는 거죠. 이때부터는 이 종양세포가 급격하게 빠르게 자라게 됩니다. 이때는 T세포나 NK세포 공격 때문에 자랄 수가 없어요. 사멸이 되는데, 이렇게 티녹스라는 물질을 내뿜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종양이 커지면서 악성종양이 되는 거예요. 이걸 암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조직 검사를 통해서 이와 같이 종양세포가 이 티녹스를 분비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티녹스를 분비하지 않는 그런 종양들은 면역을 높여주면 스스로 치료가 가능하고, 병원에서 치료하지 않고 추적 관찰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 T세포 면역하고 NK세포 면역만 높여주면 치료가 됩니다 이런 얘기인데, 환자한테 그런 얘기 안 해주죠. 안 해주고 그냥 지켜봅시다 이런단 말이죠. 그 환자는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뭐예요? 결과적으로 이게 악성종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지켜봅시다 그러면 아직 악성종양이 안 됐으니까 치료하지 않을 거예요. 악성종양 될 때까지 기다려봅시다 그 뜻이에요. 아니, 이때 NK세포나 T세포 면역 올려주면 완치가 되는데 그걸 안 가르쳐 준다니까요, 병원에서. 암이 될 때까지 기다린다니까. 이게 이제 이쪽으로 발전이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악성종양이 되면 그때서 어떻게 됩니까? 이 티녹스를 분비해서 이제 암세포가 면역세포로부터 숨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치료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제 수술하거나 항암 치료하는 거든지 이렇게 이제 적극적인 치료가 시작되는 거죠. 음. 자, 그렇다면은 이 종양세포가 티녹스를 분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악성종양이 티녹스를 분비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만약에 이 티녹스를 억제하면은 악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바뀔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T세포 면역이나 NK세포 면역을 높여주면은 치료가 되잖아요. 그쵸? 이와 같이 이제 그 면역을 이 티녹스가 분비가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버섯류를 먹고 나발을 펴서 면역을 올려도 잘 치료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 환자들이 뭐 차가버섯, 상황버섯 암만 먹어봐야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암세포가 티녹스를 분비하면은 치료가 잘 되지 않는. 자, 그런데 폴리페놀이라는 게 있는데, 녹차나 베리류에 다량으로 포함된 이 폴리페놀은 이게 이제 암세포의 티녹스 분비를 억제해 줍니다. 그래서 이 폴리페놀이라는 건 이와 같이 생겼는데, 요게 이제 페놀기인데, 요게 요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여러 개가 막 이렇게 합쳐져 있죠. 요걸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 자, 이 페놀이 여러 개가 있는데 이제 뭐 나스베라톨이라든지 뭐 케르세틴이라든지 EGCG 또는 이제 또는 뭐
카테킨이라든지 이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폴리페놀들이 있는데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더 강력한 거예요. 페놀기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EGCG 같은 게 훨씬 더 강력한 거겠죠. 이런 그 와인이나 뭐 토마토, 파슬리 이런 데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보다 녹차에 들어가 있는 게 훨씬 더 강력한 그런 이제 폴리페놀이겠죠. 자, 이게 중에서 이제 폴리페놀 중에서 가장 강력한 게 카테킨이라는 성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카테킨 성분이나 폴리페놀을 97% 농축을 해서 만든 게 티그린 97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야말로 이 폴리페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완전히. 이 폴리페놀 97% 중에서 가장 강력한 카테킨의 함량은 약 63%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는 엄청나게 최고 강력한 카테킨 63%가 들어가 있는 폴리페놀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폴리페놀을 먹게 되면은 그 비정상 세포이나 티녹스, 얘가 이제 암세포가 티녹스를 분비하면은 발견하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쵸? 이 티녹스의 활성을 이제 그 EGCG라든지 이런 걸 집어넣으면 이렇게 뭐 나빠졌다, 좋아졌다, 이게 그 활성이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이렇게 되는데 티그린 97을 갖고 투여를 하게 되면은 이 암세포가 분비하는 티녹스의 활성이 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 악성 종양을 양성 종양으로 바꿔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역력만 높으면은 치료가 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음. 자, 그래서 항암제를 투여하면서 항암제 단독으로 투여했을 때 암세포가 줄어드는 숫자하고 항암 치료를 하면서 티그린을 같이 먹었을 때 항암 치료를 하면서 티그린을 같이 먹었을 때 암세포 수가 줄어드는 게 훨씬 더 강력하게 완전히 빨리 줄어든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 티그린 97은 항상 레시맥스나 티그린 97은 항암 효과, 항암 할 때 같이 먹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제가 이제 하나 이제 미국의 이제 전립선 암 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제가 하나 갖고 왔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이렇게 암세포가 증가하다가 여기다가 이제 그 폴리페놀을 투여하니까 이렇게 떨어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를 이제 발표를 하면서 여기 뭐라고 얘기 나오냐면은요. 암 환자들은 하루에 티그린을 한 캡슐씩 3번, 매일 3번을 먹어라는 것을 권장한다. 티그린을.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 아예 티그린을 먹으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고 하면 티그린 97이라고 정확히 나와 있죠. 그리고 티그린 97은 파마넥스 회사에서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파마넥스 회사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영업시간까지 다 적어줬어요. 자, 암을 고치는 암센터에서 티그린 97을 갖고 먹으라고 이렇게 딱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직접 이제 카피를 해갖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암 환자들은 첫 번째, 레이시백스를 먹으면은 거기에 이제 들어가 있는 트립토펜이라는 성분이 T세포 면역을 활성화시켜서 암세포를 소멸하는데 T세포 면역을 올려주고요. 그 다음에 세포막의 당사슬을 복구해서 세포 내 정보를 전달을 활성화시켜서 T세포가 암세포를 잘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 티그린 97은 강력한 폴리페놀 성분으로 암세포가 분비하는 티녹스를 억제함으로써 양성종양이 악성종양이 양성종양으로 바뀌도록 만들어주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영양제를 먹어야 되는데 G3 또는 라이프팩을 먹으면 되는데 이 면역 시스템이나 몸 기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영양 공급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양 성분을 줘야 되는데 이 영양 성분을 먹게 되면은 암세포도 영양제를 빨아들이고 암세포도 잘 자라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암세포가 영양제를 먹고 자라는 것보다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들이 영양 성분을 통해서 더 면역이 강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양제를 먹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걸 한번 볼게요.
자, 암 전문 박사님이 하는 얘기 이제 그 동영상을 통해서 좀 보겠습니다. 암 치료 중 대부분의 주치의가 환자들에게 아무것도 복용하지 말라는 주의를 많이 합니다. 아무것도 복용하지 말라는 이유는 항암제만으로도 간에 심한 손상을 주는데 정체 모를 약을 먹어서 추가적인 손상으로 치명적인 상태를 만들지는 않을지 염려되어서 그런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강하게 생활하려면 몸 안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겠죠. 여러 기능의 균형이 깨지고 그 후에 병이 발생하는 데는 보통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되어 있으니 암을 진단받을 정도라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기능장애가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겠죠. 따라서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등의 현대의학적 치료만 받아서는 불균형 상태에 있는 여러 가지 기능을 적절한 상태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는 오래전부터 암 환자의 치료에 현대의학적인 방법과 동시에 영양치료 프로그램을 결합한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을 적용해 왔고 그에 따라 환자들의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시켜서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에서의 영양소들의 작용을 연구한 임상 경험의 축적과 임상 데이터들을 통해서 통합암 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비타민 C, 셀레늄, 필수 비타민과 미네랄, 필수 지방산, 필수 아미노산, 특정 효소 복합체, 미설토, 티모신 알파 등은 암 환자의 면역과 영양의 균형을 맞추어 줌으로써 기존 현대의학적 치료와 더불어서 환자의 생명 연장과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고 현대의학적 치료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감소를 위해서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실제로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면역 증강을 위해서 비타민 C를 떠올리는 사람은 많지만 일일 필요량이 0.1g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램 단위로 제조된 비타민 C 건강보조식품의 섭취를 두려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설명해서 비타민 C는 수용성이기 때문에 초과된 양은 소변과 대변으로 통해서 배설되기 때문에 양이 과잉될 것을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 치료의 보조요법으로 투여하는 비타민 C는 정맥 주사로 고용량을 맞아야 하기 때문에 병의원을 방문해야 하고 경구용 비타민 C는 암 치료는 안 되지만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면역 정진도 되고 암 예방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꼭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셀레늄입니다. 비타민 C보다 비교적 늦게 암 치료에 적용된 영양소인데 항산화 작용이 있어서 성인병의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은 꽤 오래전부터 알려져 왔지만 암 치료에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은 불과 2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 2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종양학회에서 통합의학적인 암 치료의 기본 치료제로 결정되었을 정도로 그 효능이 매우 뛰어난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셀레늄은 암 진단 후부터 바로 정맥주사 또는 경구 복용을 시작해서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 치료 기간에는 고용량을 투여하고 회복기에는 다시 용량을 줄여서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암의 진단에서부터 완치까지 계속 투여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셀레늄 경구 제제 중에 무기 형태인 아셀렌산 나트륨은 생체 이용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굳이 정맥이나 근육 주사를 할 필요 없이 경구 투여해도 됩니다. 세 번째는 아연입니다. 필수 미량 원소의 하나인 아연은 300가지가 넘는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이고 구성 효소 활성화를 통해서 생체 기능을 강화하고 상처 회복을 촉진하고 면역 능력을 활성화해 줍니다. 아연은 강력한 활성산소를 중화시키는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타제라는 SOD 효소를 구성하는 성분으로 비타민 C, E, 베타카로틴, 셀레늄 등과 마찬가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암 환자의 면역 능력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점점 약해지는데 수술 받은 직후부터 아연을 25mg씩 규칙적으로 섭취하면 아연 결핍을 예방할 수 있고 회복 속도나 면역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이종 펩타이드입니다. 이종 펩타이드는 구토 억제 및 관해 효과를 장기간 유지하고 면역 기능을 비특이적으로 활성화시키고 홀수를 보호하며 삶의 질을 향상시켜줍니다. 간이나 이자 추출 활성 펩타이드는 간 펩타이드와 이자 펩타이드의 혼합물로서 이 제제가 나타내는 항종양 효과는 1년에 암 세포 집단에서 입증되었고 면역력을 회복시키고 항암치료나 방사선 치료와 관련한 구토를 막아주는 뚜렷한 특성을 보입니다. 이종 펩타이드를 투여하면 항구토제를 사용하는 경우가 80% 이상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3%에서만 항구토제를 사용하게 된다고 합니다. 구토가 오랫동안 지속되고 치료적 효과가 없을 때 이종 펩타이드는 특히 효과적입니다. 50번째 종합영양제입니다. 암 환자의 영양 상태는 치료 과정에서 암세포 진행을 억제하기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영양 상태는 암 환자들에서 흔히 나타나고 이는 암 치료 과정과 악화 과정에서 더 심하게 나타납니다. 암 환자의 영양 장애는 암 치료 때문에 유발된 대사 과정의 결과와 음식 섭취 장애로 인해서 흔히 관찰됩니다.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의 결과 때문에 영양 장애는 더욱 악화되기 때문에 필수적인 미량 영양소를 규칙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암 환자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미량 영양소 복합체는 비타민, 무기질, 미량 원소 및 암노산 등 호르몬의 필수적인 성분으로 암 환자의 대사 기능을 회복시켜 생명을 유지하는 데 매우 네. 자, 이 암 전문 그 병원장님이 병원에서 의사들이 아무것도 먹지 마라라고 그러는 거는 뭘 먹을지 모르니까 환자가 먹지 말라 그러는 거지 실제적으로는 영양제가 필요하다 이 뜻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알고 먹는 영양제는 괜찮다. 근데 이상한 거 아무거나 주워 먹을까 봐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라이팩을 제가 얘기했는데 보세요. 자, 아까 그 아연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죠. 아연. 그다음 셀레늄 무지하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다음 비타민 C. 그다음에 카테킨. 그리고 미량 원소들, 불이나 미량 원소나 구리, 뭐 망간 이런 엽산 같은 미량 원소와 비타민. 자, 이런 것들이 항암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엄청난 양의 이 라이프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라이프팩에. 자, 그러니까는 아까 얘기했던 그 박사님이 얘기했던 모든 영양소가 이 라이프팩에 들어있는데 그 양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라이프팩을 같이 먹으면 암 치료에 실제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G3를 또 이제 제가 얘기를 드렸는데 G3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모든 열매를 3년 동안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열매들 다 검사를 했는데 자, 항산화 성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특별한 항산화 성분, 그 다음에 특별한 영양 성분을 가진 열매를 찾고 안전성이라든지 효과가 입증된 열매를 과학적으로 증명 가능한 그런 효과를 가진 열매를 찾아보니까 뭐 바깥에서 논의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논의도 아니고 뭐 아사이베리도 아니고 이런 거 다 이런 조건에 포함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런 조건에 포함되는 게 뭐냐? 백이라는 열매, 시베리안 파인애플, 라이슘, 실리브루츠 요 네 개밖에 이 조건을 만족시키는 열매가 없더라 이거예요. 논의도 여기에 합당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아사이베리가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네 개를 가지고 만든 게 G3라는 건데 아까 라이코펜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이건 토마토 70개분의 라이코펜이 이거 하나 1일분에 들어가 있어요. 위암이라든지 폐암, 전립선암 예방에 효과적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당근 10개분의 베타카로틴, 강력한 항암 작용을 해주고 특히 폐암 예방이 특효가 되어 있는 이 베타카로틴. 이게 하루 한 번 먹는 게 10개분의 당근 10개분의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비타민C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주면서 암 유발 물질을 억제한다 그랬는데 이게 이제 오렌지 60개분의 비타민C가 요 한 포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어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암 환자들이 이 비타민C나 이런 그 각종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가 있는 라이팩이나 이런 걸 중에 하나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뭐 항암 작용뿐만이 아니라 전립선, 피부, 뭐 심장 질환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제 뭐 지금 우리는 이제 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래서 이제 암 기수별로 어떻게 이제 그 제품을 섭취하면 좋으냐면은 자, 티그린 네시맥스 G3 또는 이제 라이프팩을 얘기하면 되는데 자, 이 연기나 일기 또는 수술한 다음에는 1 티그린은 4알, 네시맥스는 월 1병, 그 다음 G3는 한 주에 1병. 병으로 먹었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2기는 티그린은 하루에 6알, 네시맥스는 월 1병, 그 다음 G3 주에 1병. 3기는 티그린은 8알, 그 다음 네시맥스는 월 2병, G3는 주에 2병. 4기는 티그린 10알, 네시맥스 2알, 월 2병, G3 주 2병. 요렇게 먹으면 됩니다. 양은요. 자, 근데 이제 그 티그린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간 수치를 상승시킵니다. 물론 이제 그 병원에서 하는 항암 치료나 이런 것도 간 수치를 많이 상승시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먹지 말라 그러는데
아니 항암제를 먹고 간 수치 올라가는 건 괜찮고 티그린을 먹고 간 수치 올라가는 건 안 됩니까? 그건 아니죠. 왜? 티그린을 먹어야 악성 종양이 양성 종양으로 바뀔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간 수치를 상승시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항암 치료할 때는 무조건 이제 4기를 하더라도 무조건 11시 먹지 말고 환자 상태 봐가면서 서서히 증량하면 되는 거예요. 간 수치가 좀 높아지면 좀 뺐다가 또 다시 정상화되면 더 집어넣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천천히 이거 티그린을 꼭 먹어야 된다. 간 수치를 지금 우려할 그 단계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 더 이제 구토가 심화되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은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 뭐냐면 콜라겐 플러스라는 게 있어요. 항암 치료하면서 구토가 심화되든지 이런 그 사람들이 있거든요. 항암 치료 시에 이제 구토가 심하고 그다음 소화불량이 생긴다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콜라겐 플러스를 이제 추가해 주면은 이런 증상들이 완화가 됩니다. 자, 모든 암은 어떤 장소에 따느냐에 따라서 위암이 될 수도 있고 폐암이 될 수도 있고 뭐 갑상선암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원인은 똑같은 거예요. 치료 방법도 똑같고요. 무슨 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부터 여러분한테 의문사항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